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가뭄 재난 지역에서 해제된 강릉시가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지역 행사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인데 다만 일부 시설은 겨울 가뭄에 대비해 수압을 50%로 줄인 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재난사태 해제 기자회견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우선 재난 극복에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물 전략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재난사태 선포 이후 지금까지 9,100여 대의 급수 차량과 헬기 29대, 총 인원 2만 2천여 명이 동원돼 정수 6만 5,600톤, 원수 15만 9천여 톤을 공급했습니다.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어느새 60% 중반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곧바로 공공화장실과 공공체육시설, 청소년 카페의 운영을 재개하고 공공수영장 3곳은 10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화장실과 샤워장의 수압은 50%로 낮춰 지속적으로 물 아껴 쓰기를 실천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 커피 축제, 누들 축제 등 지역 축제는 다음 주에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피해 주민 지원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재해 확인서를 발급해 소상공인 재해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274건의 농업인 피해도 보상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수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수원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강릉 남대천 제2취수장이 다음 달 10일쯤 완공되면 하루 3만 톤의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천 저수지 물 활용, 연곡 정수장 활용 등 다양한 취수원을 확보해 현재 87%에 달하는 오봉저수지에 대한 생활용수 의존도를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오봉댐에서 받는 우리가 수량은 한 30% 선에서 아마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30%에 머물게 되면 올해 같은 가뭄이 와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강릉시는 도암호 도수관로 방류는 도수관로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받을 예정이며 이후 추가로 도암호 물을 받을 수 있을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까지 폐쇄적으로 바뀌어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태백시청 입구에서 시민단체 회원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과 소식을 공유하던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이 사라지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게시판에서 시민들 간에 이제 갈등 문제가 불거지고 해가지고 그 시민 게시판을 실질적으로 폐쇄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자체를 안 듣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태백시는 사적인 글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글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시민 게시판을 쓰도록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올린 글이나 민원 외엔 다른 게시글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정의 소통 부족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조차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회는 거의 매주 한 차례씩 시정 현안을 두고 태백시 개별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책 사업과 예산 집행 등을 먼저 진행할 때가 잦다며 소통을 강조합니다. 내가 얘기했는 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해서 의회 의견도 좀 청취해 주기를 내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 한다 해놔놓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최근 한 시의원은 태백시장에게 시정 질의까지 했습니다. 4억을 특수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는데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의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복귀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 소멸의 위기 극복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야 할 시점에 태백시정의 소통 부족이 민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양양군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업체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고에도 없는 선착순 선발이 문제라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신청서 접수 당시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첫날에 신청했던 위원들이 후보로 선별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 행정조사를 벌였던 군의회에서는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확인된 여러 문제 등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양양군은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8일 동안 평가위원을 모집했습니다. 양양군 의회에 제출된 신청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등재된 당일 부문별로 최대 7명이 접수해 최종 후보 인원으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평가위원은 설계와 구조, 시공, 유지보수 등 4개 부문에서 모집했는데 부문별로 5에서 6명을 우선 선별하고 이후 7명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해 업체를 심사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착순이라든가 현직 교수를 우대하겠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16일 날 공고를 했는데 16일 날 대부분의 공모 서류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전에 알지 못하면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양양군 스포츠 에어돔 특별 행정조사를 벌였던 양양군 의회는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심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이클 에어돔 공사와 족구장 에어돔 관련 8건의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언급됐습니다. 평가위원 선정도 접수순으로 하는 방법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평가위원 모집과 관련한 의혹은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못했고 감사 청구나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는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려면은 박범균 의원 개인이 하라 이거는 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의견이 양양군 의회는 발견된 문제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걸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권고했고. 양양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사업은 국비 50억 원과 양양군 예산 등 120억 원이 투입되는 기존 건물에 에어돔을 연결하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평가위원 모집과 관련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 산불은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같은 고민을 놓고도 숲의 생태 상황에 따라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 사이로 댕강 잘린 나무의 밑동이 박혀 있습니다. 8년 전 한 달여간 10,000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미국 밀리 산불이 휩쓸고 간 흔적입니다. 거대한 산불을 멈추게 한 건 숲의 연료를 사전에 태워버리는 처방화입 정책이었습니다. 10년 단위로 감벌과 처방화가 진행되는 숲입니다. 2017년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불길은 이곳에서 잦아들었습니다. 미리 산에 불을 내 불쏘시개 자체를 태워 없애는 작업. 미국 연방정부는 연간 최대 5,000건의 처방화입을 진행합니다.
실제 산불로 이어질 수 있고 강한 연기를 동반하는 이 작업에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처방화된 숲이 일종의 방화대가 된 사례를 경험한 시민들은 현재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All of that was worth it because it saved our homes, it saved our community and that kind of thing. And so the community of sisters now is a big supporter of this kind of active fuels management in the forest when it's close to the wildland urban interface. 19세기 후반부터 대형 산불을 연구한 미국에서 처방화입이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성공 정책 사례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숲의 생태는 토양의 상태와 빛의 정도, 물의 양, 바람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상지 여건에 따라서 복원이나 관리 방법이 차별성을 두고 있고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숲의 구조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워낙 이제 면적이 좁고 어떻게 보면 산 골짜기까지 다 집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방화입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땅에서 발생한 산불 기록에 대한 철저한 사례 연구만이 우리나라에 맞는 산림 정책을 만드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여 만인 오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교육감 1심 선고 앞두고 심경 어떠신지요?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6월부터 재판을 받아온 신교육감.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3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5건 가운데 전직 교사 한모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숙박 제공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일부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불법 사조직 설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이후 기소되었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신경호 교육감은 결국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신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건넨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 장비업자 등 3명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며 신교육감을 질타했습니다. 신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고 나면 항고 신겠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신경호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판결에 대해 신교육감은 강원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와 행정공백 최소화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교육자치혁신연대도 신교육감에게 신속하게 거취를 결정하라며 도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신교육감의 도덕적 부적격성이 사법부로부터 확인됐다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학교 현장의 불안과 행정 공백 우려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혁신과 산업특화를 모색하는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 혁신산업박람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삼척시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지 현장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공공혁신관, 도시지역혁신관, 산업혁신관, 입상작품 전시존, 어울림 광장 등 300여 개 부스가 운영돼 삼척이 도시혁신의 현장이 됩니다.
올해 7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삼척시 등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도시개발과 관련한 공공기관이 주관해 3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로 시작한 행사는 정부 도시혁신 정책 홍보를 연계 지원해왔고 지난해부터 명칭을 변경해 도시 지역 혁신 전반을 다루는 종합 박람회로 확대 발전했습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태백시는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관광재단,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풍력발전 시설과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 체험형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원지대 특화 관광상품 기획 등이 추진되고 고원 트레킹, 풍력에너지 체험관, 친환경 레저 스포츠 등이 운영됩니다. 제50회 정선 아리랑제가 오는 25일 개막해 나흘간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정선 아리랑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정선 아리랑제 50주년 기념 역사관이 마련돼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계와 미래로 이어지는 전 세대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개막 공연에서는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대와 아리랑 대합창, 거리 퍼레이드 등이 열리고 국내외 공연팀의 다양한 아리랑 변주, 정선 아리랑 학술 포럼과 심포지엄 등이 진행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순회전 황금빛 매혹 신라 장신구 특별전이 삼척시립박물관에서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 정벌을 준비했던 역사의 도시 삼척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보문동 합장분 금귀거리와 보물 천마총 관꾸미개를 포함한 총 26점의 신라 황금 장신구가 전시됩니다. 국보 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방공립박물관과 함께 2024년부터 기획한 전시로 이번 전시는 국립춘천박물관과 삼척시립박물관이 공동 주관합니다. 동해시가 무릉변류천지의 가을 축제로 제1회 아스타 이벤트를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봄철 라벤더 축제에 이어 무릉변류천지 상징색 보라색을 이어가는 가을철 보라색 아스타 국화 정원을 배경으로 방문객들이 판타지 게임 참가자가 돼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축제입니다. 참가자들은 게임 세계관에 따라 현장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게 되며 아기 골렘 만들기, 엘프 활쏘기 등의 체험과 휴식 공간, 놀이터, 수상 레저기구 등도 운영됩니다. 고성군이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시설 채소 차열망 보급 사업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차열망을 설치한 농가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평균 15에서 20% 이상 증가했고 상품성이 향상되면서 소득도 평균 18%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차열망은 시설하우스 온도를 5도까지 낮춰주고 직사광선을 산란광으로 바꿔 강한 햇빛과 고온으로 인한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며 특히 고성군에서 많이 재배되는 피망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교육지원청이 오늘 시청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협력에 나섭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국제 공인 교육 과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국제적 시각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현재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릉 지역 학교에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속초시가 지역 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찾아가는 연극형 교통안전 교육의 학생 만족도와 교육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51명 중 73.7%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